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 모양 중에 봉황과 학에 대해서 형국론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 여러 가지 모양의 형국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이론에는 형세론, 형국론, 자양론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형세론과 형국론에서 터를 정하고 그 터에서 어디로 방향을 정해서 건축을 지을 것인가를 정하는 이론이 자양론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원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랬을 때 형세론과 자양론만을 갖고 지으면 충분합니다. 형국론은 그야말로 산 모양이 어떤 산 모양과 같이 생겼다. 소 모양처럼 생겼다, 호랑이처럼 생겼다, 연꽃처럼 생겼다 해서 바로 거기서 혈자리가 어디냐 찾는 것이 형국론인데, 이거는 정서적으로 많이 접근한 부분이 있어서 꼭 무조건 필요한 형국론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재만을 풀 때만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형국론입니다. 형국론을 모르고서는 우리 문화재가 왜 그 터에 정해졌는지 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제 연꽃도 있고 소도 있고 그 다음 쟁반 여러 가지 기타 형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전라북도 진안군에 있는 어느 마을입니다. 장수 쪽에서 장수군 있는 데서 마이산을 제가 가다가 우연찮게 이제 보게 된 마을인데, 여기를 딱 뛰다 보니까 여기가 그야말로 와우형의 표본이었습니다. 들어놓을 와자에 와우형, 소가 들어누워 있는 형국이다. 자, 그러면 소가 들어누워 있다는 소리는 소의 머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렇게 소가 들어누워서 이제 꼬리나 뒷발까지 한 바퀴 삥 둘러 있는데, 이 품 안에 위장이죠. 위장이 여러 개가 있다. 여기가 가장 소에게는 파워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소가 위장이 여러 개고 파워가 많은 곳이므로 여기가 마을이 입지하게 되는 경우가 와우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뭡니까? 형세론에서 바로 좌청룡, 우백호 모양도 다 갖춰지고 소의 머리도 있게 되는데, 여기서 머리도 있고 그 다음 몸통도 다 둘러져 있는데 호랑이와 다른 것이 크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호랑이도 이런 것들을 뭐라 했습니까? 맹호 수유형이라고 해서 호랑이가 젖을 주고 있는 형국과 비슷한 것이 이 와우형인데, 제일 큰 게 기세입니다. 호랑이의 기세는 웅장하고 우람한 반면에 이런 와우형의 기세는 푸근합니다. 푸근하다. 그 다음 느긋하다. 산을 봤었을 때 제가 좀 이런 말 한다는 게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산 자체가 보면 느릿느릿 게을러 터진 듯이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푸근하다, 느긋하게 보인다. 그 다음 그런 모양들이 주변 형세를 갖추고 있을 때 와우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부분이 머리가 됩니다. 소의 머리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소의 몸통이 빙 돌아서 이 뒤쪽으로 와서 이제 소의 꼬리가 되고, 그 안에 위장에 해당되는 곳에 마을이 위치하게 되는데, 지금 사진에서는 여기서 이 마을에서부터 이 등짝까지가 얼마나 먼지 별로 실감이 잘 안 나는데, 막상 가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주 완만하게 길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소가 푸근하다, 느긋하다, 느릿하다, 그
그런 느낌을 확연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한계가 이것뿐이라서 좀 아쉽지만 여기가 완만한 경사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느긋합니다. 그런 것들이 와우형에 속한다. 그럼 다음 사진은 꼬리 쪽에서 이제 머리 쪽을 한번 본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이제 평촌이라는 마을이고요. 꼬리 쪽에서 이제 보니까 이 부분이 얼굴입니다. 머리가 됩니다. 소의 머리고 이제 뒤로 돌아서 이제 소의 몸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와우형에 속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라고 하는 터만 남아있는 옛날 사찰입니다. 우리가 조계종 이러는 소리를 하는데 옛날 삼국시대 때는 교종사찰이 있었고 그 다음 통일신라 끝 무렵에 가서는 선종사찰이 있었습니다. 교종사찰은 이제 교화시켜서 잘 모르는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불국토로 가자고 하는 종지를 가진 것이 교종사찰이고 선종사찰은 누구나가 다 열심히 수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신분의 귀천 없이 알고 모르는 거에 상관없이 수행 열심히 하면 다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종지를 가졌는데 이 선종사찰이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도의국사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선종사찰이 퍼지게 되는데 그 도의국사라고 하는 분이 처음 저를 창건하시고 수행을 하셨던 터가 여기 진전사지라고 하는 터가 됩니다. 그 진전사지 터는 형국론으로서 그대로 와우형에 속합니다. 자, 여기가 머리 부분이 됩니다. 소의 머리 부분이 되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소 몸통이 되고 돌아서 이쪽 부분이 소의 꼬리, 소의 뒷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 진전사지터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푸근한 부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다음 사진을 봐서 좀 더 그 진전사지터의 뱃속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진전사지터로서만 남아 있습니다. 우복, 뱃속, 소의 뱃속에 들어간 곳에 해당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는 소는 아니고 개입니다. 개는 이 부분이 머리가 되고 그 다음 등짝이 되고 이쪽은 뒷발 세운 것이 됩니다. 뒷발이 세운 것입니다. 이쪽이 머리가 아닙니다. 이쪽이 이제 머리가 되고 그 안에 역시 마을이 입지하게 됐는데 소와 개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푸근함이 개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는 푸근함을 갖고 있어야지 와우형이 되고요. 개는 푸근함이 없습니다. 머리 모양도 비슷하고 그런데 푸근함도 없고 개는 호랑이처럼 기세가 웅장하지도 않은 상황의 형국이 개의 형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나 개의 형국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꽃에 대한 형국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연꽃도 있고 그 다음 매화도 있고 이화도 있고 도화도 있고 한데 모란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연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영릉을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형국은 모란반개형, 목단이 반만 피었다라고 하는 좋은 형국이 있으며 그 다음 이번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서삼릉,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삼릉의 인종릉에 들어가면 연꽃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연꽃, 연화 부수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연꽃이 물에 떠있는 모양새다. 연꽃이 물에 떠있죠. 연꽃은 물에서 자라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는 건 매화. 매화 같은 경우에는 낙지라 그럽니다. 매화는 땅에 떨어져야지 좋은 향기가 난다 해서 매화는 낙지인데, 연꽃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물 위에 떨어져야지 더 좋은 꽃이 되므로 이제 연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떨어지게 되는데, 연꽃이 물에 떠면 어떻게 됩니까? 연꽃 물이 출렁거리겠죠? 그럼 연꽃도 출렁거리겠죠? 서삼릉에 가시면 인종릉에 들어가셔서 가만히 한 30분, 30분도 안 걸려요. 한 20분, 30분 이렇게 걸어 다녀 보시면 거기가 다음에 있는 사진처럼 구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릉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산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인종릉입니다. 인종릉이고 그 뒤에 구릉이 있고 이쪽에도 구릉이 있고 여기에도 구릉이 있고 저 뒤에도 구릉이 있고 제가 사진 찍은 뒤에도 구릉이 있고 주변이 전부 다 구릉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그 구름들을 가만히 이러고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땅이 출렁거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져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인들도 가서 거기서 한 20분, 30분 있다 보면 땅이 그냥 구름진 것이 울렁울렁거리는 것 같이 속이 좀 미식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꼭 눈의 착시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땅들이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런다? 연화 부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을 때. 작은 구름들이. 말은 어렵죠?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어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이제 물이 있었을 때 연화 부수형들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여기가 이제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그럼 이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물줄기가 S자로 그대로 휘어져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돼서 물줄기에 의해서 안동의 하회마을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꽃잎처럼 떠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안동 하회마을을 평면에서 보면 아주 얇게 떠 있어요. 뒤에가 높은 산이 있고요. 이제 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화산. 뒤에 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내려와가지고 얇게 떠 있는 듯한 산. 요런 언덕 위에 이제 안동 하회마을이 올라가는데, 요런 것이 물이 돌고 있으므로 요것도 연꽃이 꽃잎이 떨어져서 물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 해서 여기도 연화 부수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연화 부수형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 뒤에 암자 극락암입니다. 극락암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영치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고 그 다음 산 한 줄기가 들어와 가지고 얇게 꽃잎이 연꽃잎이 얇은 연꽃잎이 물 위에 하나 살짝 떨어진 것처럼 이제 구릉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연꽃이라고 보는데, 자, 연꽃은 이 모양과 같이 땅 높은 주변 산에서 떨어져 가지고 얇게 구릉진 것이 요게 연꽃이라면, 매촌이라고 그 매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또 큰 차이냐면, 매촌이라고 이름 마을 붙은 곳들을 다 돌아다녀 보면 어떤 형상이 나오느냐면 뒷산이 똑같이 있는데 오다가 좀 많이 봉긋합니다. 연꽃은 얇게 봉긋하다면 매화는 좀 많이 봉긋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매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도사 극락강 같은 경우에는 얇게 솟아오른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연화부수형이 됩니다. 그럼 연꽃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물이 주변에 없으므로 다음 사진과 같이 통도사 극락암은 마당에다가 연못을 파서 연꽃잎이 물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둥둥 잘 떠있는 걸로 만들어놔서 더욱더 발복이 오래가라, 좋은 일이 계속 많이 생겨라 하는 것이 극락암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꽃과 관련된 곳들은 우물을 파도 됩니다. 그리고 연못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함부로 또 파지 말아야 될 곳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국에서는 함부로 파서 그 우물을 파서는 안 돼요. 연못을 파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형국 필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봉은 다른 말로 문필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필봉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긴 게 필봉이에요. 붓끝과 같이 생겼다. 그럼 그것이 우리 마을에 문장가가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게 바로 필봉이에요. 그러면 이 필봉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집 앞에 이런 산이, 멋진 산이 있으면 우리 집 마을에서 그 산이 보이므로 우리 집에는 문장가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 정서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한 명이라도 더 문장가가 태어난다면 이 산을 제일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이 동네 마을에서 경남 산청에 있는 곳인데 필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뾰족하기는 돼야 필봉이고, 이 뒤에처럼 요 정도 가지고는 필봉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봉우리는 옥녀봉이나 신선봉 정도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정도 봉우리는 돼야 필봉이라 이름할 수 있겠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필봉을 보면 경북 영주에 있는 양동마을 옆에 동락당이라고 하는 회제 이현적 선생이 그거를 혼자 하셨다고 하는 동락당입니다. 동락당의 뒷산을 보면 그대로 봉긋하게 아주 단정하게 솟아오른 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봉에 해당이 됩니다. 꼭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생긴 정도도 충분히 필봉이 된다. 그 다음 또 다른 형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경남 양산 서창의 영산대학교입니다. 영산대학교는 형국이 금반형에 속합니다. 금으로 된 쟁반, 금으로 된 소반, 이런데 금으로 된 금반형이 되는데, 자, 여기에는 다른 지역에서, 자, 보십시오. 이 영산대학교와 그 다음 밑에 마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10m, 20m 이상 꼭 떠있는 것과 같은, 꼭 금반, 이 반이 무슨 말입니까? 쟁반, 뭐 밥상,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터에 비해서 떠있는 듯한, 상 위에 떠있는 듯한 모양을 가진 형국이 됩니다. 그런 형국은 어디서 좋아했느냐? 중국에서는 금반형을 최고의 형국으로 쳤습니다. 왜? 황하가 범람들을 워낙 자주 하니까 다른 밑에 땅들에 비해서 올라와서 몇 메타 몇십 메타 올라와서 넓은 터가 있다면 여기에는 마을이 입지를 하고 홍수가 한 번도 차지 않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으므로 중국에서는 금반형이 최고의 형국이었습니다. 여기 영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십시오. 다음 사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에 마을과 위에 학교가 현격한 차이를 두고 푹 올라와 있는 그런 형국의 밥상형의 모양이 돼서 금반형이라는 좋은 형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례에 가서 보면, 전라남도 구례에 가서 보면 이건 지리산입니다.
얘는 지리산 산줄기인데 노고단이 보이는 산줄기인데 여기는 구례읍이고요. 구례읍에서 그 옆에 보면 이 사각형, 나무로 심어놓은 사각형 땅이 있습니다. 그냥 농경지인데 이것도 몇 메다가 다른 터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른 터에 비해서 몇 메타 높으면서 평평한 땅을 이루고 있어서 이것도 금반향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쉬운 형국형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88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해인사와 함양 중간에 가조 IC라는 곳에서 보면 바로 남쪽에 보이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능선이 보이시는지, 어떤 모양으로 능선이 보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답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봉우리 이름은 미녀봉입니다. 여자가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이러고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마 보이십니까? 여자에게 이마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눈이 되고, 이 부분이 코가 되고, 이 부분이 입이 되고, 입을 좀 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 여기는 목이 되고, 그 다음 여기가 가슴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제 풀어 헤치고 이제 쫙 밑에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이 봉우리를 뭐라 그런다? 미녀봉이라 그러는 거예요. 좀 눈이 와가지고 좀 좀 무섭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미녀봉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미녀봉 등산 안내도. 이래가지고 그 마을에서도 미녀 이마, 미녀 코, 그 다음 여기 잘 보면 이 이름 자체도 뭐라고 써놨다? 유방봉. 그 다음 거기서 나온 계곡 이름이, 샘물 이름도 여기는 유방샘.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아, 미녀봉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마을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이 형국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방금은 연꽃이나 필봉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형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국도라고 하는 옛날 분들이 이제 산 모양새를 그림으로 그려서 아, 이렇게 생긴 것이 무슨 형국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옛날에는 사진이 없었죠. 그래서 그림으로밖에 그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봉, 귀소형, 공주에서 동쪽으로 이 심리 쪽에 가면 비봉, 귀소형의 모양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혈자리가 되는데 양옆에 이제 산들이 있고 큰 날개를 갖고 있으며 이만큼이 날개를 치고 있다가 이 부분이 둥지까지도 이루고 있는 산 모양입니다. 보기가 맨 처음 보시면 좀 안 보이실 거예요. 또 여기에는 와우형 적초안이다. 누워있는 소가 또 풀더미를 앞에 먹잇감을 두고 있는 산 모양새를 또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아무리 봐도 소같이 안 보입니다. 그죠? 이쪽은 앞만 봐도 봉황같이 안 보이고 이쪽은 뭐 소라고 하니까 또 한눈에 좀 잘 안 들어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형국은 영구하산형,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산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산 모양새입니다. 아, 이게 거북이 머리고, 이게 거북이 팔들이고, 그 다음 앞에 뭐 안산이 하나 있고, 이쪽은 금계포란형이다. 아, 금계포란형. 아,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이다. 이러니까는 뒷산에 벼슬이 있어야 되고, 툭툭 튀는 벼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얘가 닭 입이 되고, 닭 날개가 되고, 앞에 또 주변 산들이 있고, 이것만 갖고 이제 옛날 조상들은 열심히 또 풍수 공부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없어도 차라리 사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옛날엔 다 집신 신고 다녔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에는 두 가지가 좋아요. 자동차 있습니다. 그냥 하루에 그냥 빨리빨리 돌아다닐 수 있고요. 두 번째, 등고선 지도가 있어서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고 그 지역을 가서 답사를 하면 시간도 엄청 절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형국도가 뭐 영구하산형이든 금계포란형이든 자세히 잘 보면 형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뒤에서 들어오는 맥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형세론에서 뭘로 본다? 간용법. 그 다음 양옆에 이런 날개가 있다. 이거는 장풍법. 그 다음 그 사이에 점점 물이 흘러나가고 있다. 이건 득수법. 그 앞에 뭐가 고여있다? 정혈법. 앞에 안산 또는 전주자. 그 다음 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계포란형이라는 것도 뒤에 간용법, 세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형산이 있고, 혈이 있고, 그게 간용법이 됐고요. 그 다음 장풍법이 있고, 그 다음 가운데 물줄기가 흘러나갈 것이고, 앞에 안산과 전주작산이 있다. 사신사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풍수 이론을 쫙 들어가다 보면 형세론과 형국론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세론과 형국론이 만나서 이쪽에서는 세를 보고 이쪽에서는 형을 보고 하면서 두 개가 연결이 돌아가면서 그 터가 딱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갖고도 충분하지만 또 우리 문화재를 풀 때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또 풀어야 되지만 이 두 가지가 나중엔 결국엔 거의 같은 느낌으로서 쫙 풍수가 연결돼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형국론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국론은 산 모양이 바로 저건 소 모양 같이 생겼다 그러면 소산, 저거는 봉황 같이 생겼다 그러면 봉황산,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것들이 형국론이라 했고 우리나라의 자생풍수,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풍수라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가졌던 산을 보는 눈높이 그대로만 볼 수 있다면 바로 보이는 것이 이 형국론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눈높이대로만 가지면 돼요. 요즘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는 옛날 산들을 보는 방법이 앞이 가려져서 그렇지 조금만 공부하면 우리는 그 핏줄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형국론에는 사람 모양, 동물 모양, 새 모양, 꽃 모양, 사물 모양, 글자 모양 이런 것들이 200여 가지가 넘게 있다 했고 그것과 관련된 마을들만 해도 2,000개가 넘는 마을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어쩌 형국론을 공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에게는 옥녀봉, 신선봉, 장군봉, 선비봉 그런 모양이 있고 동물 모양에서는 용, 호랑이, 소, 말, 개, 고양이, 거북이, 쥐, 자라 여러 가지가 있다 했고 조류에는 봉황, 학, 닭, 기러기, 꿩, 까치 여러 가지가 있으며 꽃은 연꽃, 매화, 목단, 도화, 이화 이런 것들이 있고 사물에는 떠가는 배, 그 다음 쟁반, 그 다음 비녀, 금가락지, 종 여러 가지 형국이 있으며 글자에게는 명당 형국인 이끼야, 나릴, 달월 이런 형국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국론이 아주 풍수적인 이론 법칙에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민족이 가졌던 정서에서 봤던 그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형국론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형국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케이블 TV의 앞선 기술이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편리한 세상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하나면 됩니다. Power of cable.